내일 통장 알림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관리비, 식비가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수천 명이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잃었습니다. 자동이체 한 줄, 목돈 한 번, 메모 없는 입금 기록. 이 세 가지가 기초연금을 즉시 끊는 방아쇠가 됩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도 자녀분이 보내준 용돈 한 번, 손주 결혼 축의금 한 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노후소득과 기초연금 제도를 연구해온 박사 김세준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했고 나중에서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사정해도 한 번 끊긴 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는 겁니다. 가계부도 쓰고 영수증도 모으고 전략도 하시는데 통장 관리 방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딱 세 가지 원칙만 바꾸면 중단과 감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은 흐름을 끊어야 하고 어떤 돈은 흐름을 남겨야 한다는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알면 앞으로 어떤 입금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고정 패턴을 어떻게 깨고 목돈을 어떻게 표시하며 증빙을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통장 하나만 바꿔도 다음 달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 명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한 달 생활비를 지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예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어르신들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알고 있던 정보였다면 댓글에 1, 처음 알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 74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자님은 평생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가계부는 매일 쓰고 영수증은 날짜별로 정리하고 통장 정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셨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초연금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은행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죠. 다음 날도 안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기초연금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녀분이 매달 같은 날짜에 용돈을 자동이체로 보내드렸거든요. 효심이 깊은 자녀분이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니까 정기소득으로 보인 겁니다. 게다가 그달엔 손주 결혼 준비로 목돈이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축하할 일인데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 내역엔 아무 메모가 없었어요. 누가 왜 보낸 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증빙 서류도 문제였습니다. 청첩장은 서랍에, 영수증은 지갑에, 가족 대화 내용은 휴대폰 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자님은 그때 정말 막막하셨대요. 병원 갈 돈도 약값도 다음 달 관리비도 걱정이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서러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정자님과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이후 저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비정기 입금으로 바꾸기, 목적 메모 남기기, 증빙 묶음 보관하기. 이 세 가지만 바꿨더니 다음 분기부터 정상 수급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초연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초연금을 끊는 대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정기용돈 자동이체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매달 같은 날짜와 같은 금액의 입금은 정기소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국내 급여 운영 사례를 보면 정기성을 띤 입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녀분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매달 15일에 50만 원씩 보내주는 용돈이 고정입금으로 계속 누적되다 보니 기준을 넘어서 그 분기에 감액을 겪으셨어요. 자녀분도 부모님도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 비정기 입금으로 전환하시고 날짜와 금액을 변동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10일에 40만 원, 다음 달은 22일에 55만 원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목적 메모를 꼭 남기세요. 생활비 지원, 병원비 보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흐름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입금의 성격을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정입금 패턴이 그대로 찍히고 있지 않나요? 다음으로 일시 큰 금액 입금 문제를 짚어볼게요. 경조사 보탬, 치료비 보조, 퇴직금 같은 목돈은 해당 기간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일시 입금은 일시 중단 또는 감액 사유로 검토되거든요. 72세 김순봉님 경우엔 손주 결혼비용 300만 원을 한 번에 받으셨다가 그 달만 중단을 겪으셨어요. 기쁜 일인데 오히려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금이 들어오면 즉시 통장 메모로 목적을 남기시고 청첩장, 영수증, 진료비 내역을 한 파일로 묶어서 보관하세요. 디지털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날짜별 폴더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도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큰돈이 들어올 때 메모와 증빙을 바로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금융재산 한도 초과와 간주소득 문제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공제 후 잔액의 환산율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국내 제도는 금융재산 공제 후 잔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세 정혜수님은 퇴직금 2천만 원을 한 통장에 오래 보관하셨다가 소득인정액이 올라서 감액을 경험하셨어요. 쓰지도 않은 돈인데 소득으로 잡힌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하시고 잔액 상한을 정하세요. 단기 비상금은 생활비 통장에, 중기 목돈은 별도 통장에, 장기 적립은 또 다른 통장에 나눠 보관하시는 겁니다. 계좌를 나누더라도 흐름이 투명하게 남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 목돈이 한 계좌에 오래 머무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농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비증빙 누락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흔한 실수예요. 매출만 신고되고 경비가 빠지면 실제보다 큰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농업이나 소상공 영역에서 비료, 종자, 유류, 임차, 포장, 운반 비용은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이만수님은 농사 지으시면서 경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서 판매금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일을 겪으셨어요. 실제로는 경비가 많이 들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영수증을 월별 폴더로 모으시고 거래처, 날짜, 품목을 적어두세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셨다면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사진으로라도 증빙을 남기세요. 나중에 분기 신고할 때 이 자료들이 생명줄이 됩니다. 이번 분기 경비 증빙이 한 번에 정리되어 있나요? 다섯 번째로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개인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구 생계비 절감 논리에 기반한 감액 규정이 운영되어 왔거든요. 69세 오선자님 부부는 동시 수급으로 각자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서 체감 금액이 낮아져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둘이서 받으니까 더 적게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액과 함께 점검하시고 다른 급여와의 병행 여부를 검토하세요. 단기 편법보다는 장기 시나리오를 세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배우자와 합산 기준을 최근 수치로 다시 확인하셨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청과 변동신고 타이밍 미스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과 변동신고가 필요하거든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66세 문정식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셨다가 3달간 수급을 놓치는 일을 겪으셨어요. 그 3달 동안 받지 못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족 캘린더에 생일 석 달 전 알림을 넣으시고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대리 신청을 하실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 생일 알림과 서류 목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 이런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생활 설계 방법으로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 흐름 분리 루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생활비, 목적성 지원, 목돈 보관 계좌를 나누면 입금 성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최영숙님 경우를 보면 처음엔 통장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 용돈인지 경조사 축의금인지 구분이 안 됐죠. 생활비 통장 하나, 지원금 통장 하나, 비상금 통장 하나로 나누신 뒤부터는 입금 성격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계좌가 늘수록 기록이 생명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계좌 하나, 목적계좌 둘부터 시작하시고 입금마다 목적 메모를 남기세요. 통장 이름도 바꿔보세요. 생활비 전용, 지원금 전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댁은 목적별 계좌가 구분되어 있나요? 두 번째는 비정기 입금 원칙을 선언하는 겁니다. 고정 패턴을 깨면 정기성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71세 송기호님 자녀분들은 매달 5일에 자동이체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이번 달은 병원비 때문에 12일에 60만 원, 다음 달은 생활비로 25일에 45만 원 이런 식이었죠. 필요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분기별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월 중 다른 날짜에 다른 금액으로 상황 발생 시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자녀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연락드릴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요. 가족끼리 카톡 단체방 하나 만들어서 요청하시면 편합니다. 고정 자동이체를 오늘 해지하고 대안을 정할 수 있나요? 세 번째로 목돈 입금 사전 메모와 증빙 세트 준비입니다. 입금이 들어오면 즉시 사유를 남기고 증빙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메모는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손주 결혼 축의금, 무릎 수술비 지원, 명절 생활비 보탬 이렇게 적어두시는 거예요. 입금 메모, 사진 촬영, 영수증 스캔을 같은 날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휴대폰에 증빙사진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2025년 1월, 2025년 2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정리하시면 나중에 찾기도 쉽습니다. 가족 경조사 일정표와 증빙 폴더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번째는 금융재산 잔액 상한 설정이에요. 공제 한도와 소득 환산 구조를 고려해서 잔액 상한을 정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75세 안정희님은 퇴직금 3천만 원을 한 통장에 계속 보관하셨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후 비상금 통장엔 500만 원, 생활비 통장엔 200만 원, 나머지는 장기 적립 통장으로 나누셨죠. 불투명한 현금 보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면 증빙이 안 되거든요. 단기 비상금, 중기 지출, 장기 적립으로 나눈 뒤 각 상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잔액을 확인하시고 넘치면 다른 통장으로 옮기세요. 한 계좌에 과도한 잔액이 쌓여 있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농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비관리 자동화입니다. 경비는 흐름과 증빙이 핵심이거든요. 수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70세 윤태식님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는데 처음엔 수기장부로만 관리하셨어요. 나중에 보니 경비 증빙이 절반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이후 도매상 거래는 전부 계좌 이체로 바꾸시고 현금 거래는 꼭 영수증 받아서 휴대폰으로 찍어 두셨습니다. 계좌 이체를 사용하시고 모바일 영수증을 수집하며 월말에 합본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말 마지막 날에 그달 경비를 한 파일로 묶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 경비 파일이 하나로 묶여 있나요? 여섯 번째는 부부 합산 시나리오 표 만들기입니다. 가구 기준 변동을 미리 가정하면 감액 충격을 줄일 수 있거든요. 68세 한명자님 부부는 각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하셨어요. 부부 합산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셨더라면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제도 변화 가능성도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부부 합산 소득, 부부 합산 재산, 예상 수급액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분기마다 합산표를 업데이트하시고 변동이 생기면 즉시 체크하세요. 배우자와 합산표를 최근 수치로 만들어 보셨나요? 일곱 번째는 신청과 변동 알림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생일 전월 신청, 변동기한 내 신고가 기본이에요. 65세 이순덕님은 생일이 11월인데 신청을 12월에 하셔서 한 달치를 놓치셨어요.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대리 신청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 캘린더 알림, 서류 체크리스트, 보관 폴더를 함께 운영하세요.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3번 설정하세요. 생일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이렇게요. 알림과 체크리스트가 오늘부터 작동하도록 설정하셨나요? 이제 핵심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정말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정 용돈이 안전하다는 믿음, 목돈 한 번쯤은 괜찮다는 생각, 설명하면 다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요. 손주 결혼 축의금인데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는 무엇일까요? 비정기 입금으로 정기성 오해를 줄이고 목돈에는 목적 메모와 증빙 세트를 즉시 붙이고 금융재산은 공제구조를 고려해서 투명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단과 감액이 계속 이어지고 생활비 불안으로 더 큰 실수가 이어집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경조사가 겹치면 빚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한 달 생활비가 끊기면 다음 달 관리비, 공과금, 식비까지 밀리면서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만났던 73세 박동수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이 끊긴 후 3개월 동안 정말 힘드셨대요. 당뇨약을 끊어야 했고 전기세가 밀려서 독촉장이 왔고 친구 아들 결혼식도 못 가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노년에 이런 일을 겪으시니 자존감도 무너지고 우울감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돈으로도 수급 안정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치료비나 경조사 같은 큰 지출이 생겨도 제도 안에서 방어가 가능해요. 통장 흐름이 투명해지니 변동신고 때도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으로 기본 생활이 유지되니 작은 여유자금으로 건강관리나 취미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4세 김정자님 기억하시죠? 통장 관리를 바꾼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계세요. 자녀분들도 방법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고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보내니까 부담도 덜하고 부모님도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게 됐다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통장 3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 계좌, 목적성 지원 계좌, 목돈 계좌를 분리하세요. 그리고 자동이체를 해제한 뒤 비정기 입금 원칙을 가족과 합의하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다음 분기부터 중단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 앱에서 통장 만드는 건 5분이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세요. 생활비, 지원금, 비상금 이렇게 3개만 만들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과 통화 한번 하세요. 앞으로 필요할 때 연락드릴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실행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실제 통장 화면을 바탕으로 목적 메모 문구와 증빙 묶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도 함께 드릴 거예요. 손주한테 용돈 받을 때 어떻게 메모하는지, 병원비 지원받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카톡으로 공유 한 번만 해주시면 그분들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알고 있던 정보였다면 댓글에 1, 처음 알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